한동훈을 따라다니는 그들, 마지막 정치 생명의 희망을 한동훈에 걸고 있는 이들은 한동훈이 나갔으니까 국민의힘 망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 더 오르지? 계속해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 소식을 며칠째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손수 응답해 주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는 이런 속설이 있죠. 지지율이 깡패다. 미우나 고우나 이렇든 저렇든 지지율이 높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지지율이 낮으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건 뭐건 간에 제대로 관철시키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 정치의 냉혹한 면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부터 내내 이 좌파들의 각종 발목 잡기와 가짜뉴스 공세에 시달리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생을 했는데요. 오히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통과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리고 한동훈이 얼마나 뼛속까지 배신자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서 공수처와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으르렁거리는 못 볼 꼴을 보고 나서 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으며 40%라는 굉장히 뚫기 어려운 고지를 넘어섰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역사가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KPI 뉴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오면서 일단 민주당이 충격을 받았죠. 좌파들이 이거 망했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또 한 세력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되기만 바라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망하기만 바라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친한계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그들 이제는 대부분 흩어졌지만 마지막 정치 생명의 희망을 한동훈에 걸고 있는 이들은 한동훈이 나갔으니까 국민의힘 망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 더 오르지?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지지율이 막 4%, 5% 한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르지? 도무지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 친한계라는 한동훈 따라다니는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결집에만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하면 안 된다. 중도가 떠나서 보수가 망하고 있다는 아니 지지율이 40%가 넘고 올라도 이렇게 볼멘 소리로 난리가 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달아 발표되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하면서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는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 4% 정도가 오차 범위 내인데요. 그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KPI 뉴스의 36%나 아시아투데이의 40%나 거의 비슷한 동률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도 다르고 조사한 기관도 다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코프라 한국사회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했고요. KPI 뉴스는 리서치뷰에 의뢰를 했습니다. 언론사도 다르고 조사 기관도 다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 그리고 30% 후반에서 40%에 걸쳐 있다는 사실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익숙한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반대, 탄핵 반대를 구심점으로 흩어졌던 대한민국의 보수가 똘똘 뭉치면서 결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군데의 여론조사가 튄 게 아니에요. 한 군데 여론조사가 유독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여론조사가 다 동일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건 분명한 추세인 겁니다. 코프라라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 또 조원 CNI, 한길 리서치, 벌써 5군데의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이번 주, 지난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똑같이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내려왔고요. 이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이 없는 소위 말하는 통계의 까막눈이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재섭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이나 또는 한동훈계 전직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하더군요. 보수가 결집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보수의 승리가 아니다. 중도층이 떠나가고 있다. 보수의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다. 그런데 저는 살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 처음 봐요. 김재섭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누가 찍어줬어? 네. 민주당 지지층이 도봉에서 김재섭을 찍어줬습니까? 한지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례대표하라고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줬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찍어주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 간판 달고 나온 후보를 찍어주는 건 지금 이 시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엄동 설안에도 한남동에 나와 있는 분들이고요. 광화문을 채우는 분들이고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정말 찐 보수, 전통 보수층이 김재섭과 한지아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분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보수 결집 좋은 거 아니다. 보수 망하고 있다. 중도층 떠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치 논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게 자기 찍어준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표 찍어준 분들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너무나 싸가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할 때, 위기 때는 누구한테 표 달라고 할 거예요? 보수한테 표 달라고 할 거잖아요. 자기들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보수 지지자분들에게 표 달라고 하지 민주당 당원들이나 죽어도 민주당 찍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개딸들한테 표 달라고 할 겁니까? 물론 중도라는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그때그때 다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양쪽을 보면서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하지 어설프게 좌파 흉내 낸다고 그 중도라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의 기본은 지지층 결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스포츠에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정치 평론이 좀 딱딱한 측면이 있지만 외국의 평론가들, 미국의 CNN이나 또는 폭스뉴스에 나오는 방송 진행자들을 보면
이 스포츠의 정치를 비유하는 게 정말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축구를 한번 보면요. 수비가 단단하지 못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두 골 넣어도 수비가 무너지면 3골, 4골 먹히면서 경기 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그런 수비가 부실해서 공격 잘하고도 맨날 지고 있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수비가 단단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서는 지지층이 결집돼 있어야 중도 확장, 지지층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금 와서는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대선을 할 때 김종인과 이준석과 또 뭐 소위 말하는 전통 보수층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보수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간의 양념처럼 뭐 중도 좌파 인사들 양념으로 뿌리는 거는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의 좌클릭은 왜 실패했느냐? 전통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수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수를 위해 싸우고 헌신한 사람들은 죄다 자르고 도륙하고 죽이면서 김경률, 한지아 이런 인간들을 양념이 아니라 메인 반찬으로 밥상에 올리니까 보수 지지층이 나 이런 밥상 필요 없다 식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해지고 수도권에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 출신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총선 폭망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 폭망이라는 차가운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중도 확장 정책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전통 보수, 강성 보수, 보수의 원칙 이런 것만 강조하는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집토끼라고 불리는 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을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고 언제든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으면 국민의힘 찍어준다 이렇게 표 찍는 기계로 하찮게 여기고 대우하면 안 돼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돼 있을 때 그분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전략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도 안 돼 있는데 어설프게 중도 확장한다고 설치면 한동훈의 실패 사례처럼 2마리 토끼를 잡다가 2개 다 놓쳐요. 보수 지지층은 실망해서 차마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찍지는 못해도 투표를 덜 합니다. 이분들이 1%, 2%만 집에서 안 나오고 에이 나 그냥 투표 안 할란다 해버리면 선거 폭망인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헐뜯는 이런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중도도 떠나갑니다. 중도는 더 유능해 보이는 집단, 더 세 보이는 집단, 더 승리 확률이 높은 집단에게 몰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좌클릭한다고 좌파인 척한다고 중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중도 잡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 안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의원들 다 잘랐잖아요. 박용진, 자객을 3명, 4명 보내서 죽였어요. 전해철, 양문석 같은 막말하는 인간을 보내서 전해철 배지를 뗐어요. 그나마 친문이지만 점잖고 사람 괜찮다고 알려진 몇 안 되는 의원이 전해철인데. 임종석, 그냥 컷오프 시켰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개딸공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왜냐? 거기서 잡음이 안 나왔거든요. 적어도 이재명은 나쁜 놈이지만 좌파들을 결집시켰거든요. 개딸들을,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잔소리 안 나오게 했어요. 군말 안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지지고 볶고 보수 진영 안에서 싸우던 보수를 보면 오합지졸이고, 민주당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중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잡소리 안 나오고 이길 것 같은 유능해 보이는 민주당한테 간 거예요. 좌클릭 한다고 참여연대 출신들 데려온다고 중도가 보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유능한 모습, 하나가 되어서 확실하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가 야 역시 보수가 그래 일은 잘하지 유능하지 하면서 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가 말해줍니다. 22대 총선 한동훈의 어설픈 좌클릭과 중도 전략으로 보수 중도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망했죠. 21대 비록 당대표는 황교안 대표였지만 그 공천을 김용호가 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그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온갖 잡탕박과 유승민 세력을 다 끌어다 줘서 21대 공천을 망쳤어요. 21대, 22대 두 번 다 우리가 100석밖에 못 건졌잖아요. 102석, 108석. 역대급 폭망을 했잖아요. 선거에서 어설픈 좌클릭 하다가 졌는데 왜 아직도 보수 결집이 먼저다,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을 부인하면서 김재섭이나 한지아 같은 인간들,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안 된 인간들이 나불나불거리고 이렇게 명확한 지지율 상승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